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가 나오면 이주열 총재가 주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부총재와 부총재보들, 또 주요 정책부서 간부들이 참석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탄핵안 표결 결과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3시 소집된 상태이고 이르면 오후 4시 30분께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표적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직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요구한 설계 사양과 기능에 맞춰 반도체 제작은 물론 설계까지 맡아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2011년 10월 이후 최고로 올랐습니다. 석탄과 철광 같은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직전월 2.1%와 시장 예상치 2.2%를 대폭 상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올랐고 전월 2.1%와 예상치 2.2%를 웃돌았습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클라인이 현대상선을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의 회원사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의 2M 가입 시도가 끝내 실패로 끝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M은 머스크와 MSC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해운 동맹으로 전 세계 해상 화물의 3분의 1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석입니다. 전일 ECB는 양적 완화를 연장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땡큐 드라기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조금은 동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시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가결, 부결에 따라 정치 지형은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결이면 태평, 부결이면 허리케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코스피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국내 탄핵 정국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 줄이 마무리하는 지금 이 금요일 이 시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0.4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64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거래소는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0.3%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024포인트로 출발했고요. 고가는 2026포인트, 저가는 2020포인트가 살짝 무너진 2019포인트입니다. 2019포인트부터 2026포인트, 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눈치 보기 장세가 거래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팝니다. 개인은 814억 원 거래소에서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56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7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째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지난 5거래일 중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기금도 57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715억 원 삽니다. 하지만 투신에서 323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죠. 코스닥은 올라줍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1.23% 오르며 590선까지 지금 훌쩍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591.81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고요.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오후 2시에 가까워진 지금 이 시점에는 다시금 상승 동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가는 현재 포인트입니다. 591포인트에서 고가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저가는 시가 수준입니다. 자, 수급 주체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 입합니다. 344억 원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120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207억 원 코스닥에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오늘도 삽니다. 코스닥에서 18억 원 정도 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과 함께 관심 업종 살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주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제일 상단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가의 불확실성도 제거된다. 아무래도 오늘 탄핵 표결 이후에 가결 부결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미국 FOMC 금리 인상 후에 긍정적이다. 코스닥은 점진적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에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코스닥 주가가 바닥이라는 투자 심리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른 증거로는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하는 걸 들 수 있겠죠. 다음 살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국민의 뜻 시장에도 반영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시장 만기일 효과로 상승 후에 쉬어가는 증시. 전일 특히 동시호가 시간에 굉장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 투자 전략을 주셨던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에 시장 만기일 효과로 상승 후 쉬어가는 증시라고 전략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후에 좀 쉬어가는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일에 시장 만기일 효과로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전일에 코스피 시장이 좀 상승폭이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장 만기일 효과 후에 좀 쉬어가는 틈을 타서 결국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은 하는데 판단들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소형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이 1%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면 결국에는 수혜의 어떤 효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전일에도 삼성전자 신고가 나오고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주가 좋고요. 이렇게 보고 또 철강주들 철강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화학주들 보면 유가 안정화에 따라서 스프레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중소형주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대형주들이 매력적이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올라온 이유는 역시나 이제 전일에 많이 못 올랐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리바운딩의 가장 큰 이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결국에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부결이 되면 좀 불안성이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퍼질 가능성이. 근데 이제 가결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치 불안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은 되겠죠. 그렇게 보면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나오고 수급이 개선되면 결국 종목별의 상승 흐름 그리고 종목들이 올라오면 시장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기대감은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반영은 됐지만 일단 오늘 탄핵 소추안의 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외 변수인데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죠. 유가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 영향력이 사실은 이 트럼프
집권 초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초기보다는 굉장히 좀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약화가 되면서 결국 대내 변수에 조금 더 기울어지는,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80원, 1160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화 가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폭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FOMC 이후에 이 시장은 반등을 좀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외 변수가 지금 최근에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의한 변동성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슬슬 바닥 따지기 이후에 반등의 타이밍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반등하나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시점이 이제 조금은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자 관심업종 저희가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전기전자업종, 산업재 그리고 금융업종을 미리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이제 IT는 주가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쪽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들 다 좋고요. 전기전자는 여전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18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를 향해가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아마 4분기 실적이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T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산업재 섹터의 긍정적인 움직임,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가격 안정화됐고 중국 업체들 치킨 게임에서 거의 대부분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포스코라든지 국내 대형 업체들 수혜될 거고요. 화학 쪽은 유가가 만약에 내년도에 50불, 60불 사이에서 안정화되면 지금 45불 잘 안 깨지죠. 감산 어느 정도 얘기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화학주들은 정유주든 케미칼이든 다 좋을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금융 섹터인데, 은행주들 최근 주가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금리 인상 내년도에 얘기 나오면 아마 금리 인상 수혜는 금융업종 또는 은행업종 쪽으로 수혜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은행업종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역시나 굉장히 유명한 디스플레이 생산업체고,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CD, 이제 LED 쪽 넘어갔고 OLED 쪽, 그리고 지금 앞으로 플렉서블 쪽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은 당분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어닝 우리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주가가 그런 것들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LCD를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격은 여전히 견고하고 올해 4분기 소비 시즌, 내년도 상반기에 또 기대감들 반영되면 디스플레이 가격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 기술적인 접근은 매수가 28,5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추천해드리기 전에 먼저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변화가 좀 있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의 우리은행이 다시금 3위로 올라왔는데 수익률이 12.5%나 됩니다. 전일 우리은행이 급등에 힘입어서 3위로 올라왔고요. 2위도 변화가 있네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인데 EST 종목이 14.4%의 상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1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15.6%의 수익률을 지키며 1위를 또 오늘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스트 수익률 1, 2, 3위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으로 갑니다. 김기범 대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리님께 오늘도 저희가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기범 대리의 포트는 어떤 종목들이 살펴질까요? 세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디포스 마이너스 0.8%의 손실 구간 약보합권이고요. 아모텍 들어와 있습니다. 아모텍은 0.5%의 수익 구간, 그리고 테스나는 7.2%의 수익 구간입니다. 손실이 조금 있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엔디포스. 그리고 두 종목은 상승을 해서 테스나 같은 경우는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7.2%까지 진짜 올라갔네요. 한 종목 한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좀 AS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간단히 코멘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종목 테스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쨌든 250을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우상향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13,000원대 지금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돌파 여부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역시 저는 돌파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볼 테스나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편입한 건데 얼마 전에 왜 중국 스마트폰 방수 기능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올랐죠. 실제로 좀 고객사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이후로는 중국 쪽 매출도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라던가 기존의 지속 보유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추천드린 아모텍 같은 경우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제일 그 세 종목 중에 길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롱텀 전략으로 길게 보시고 지금이라도 편입이 가능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또는 보유 전략 제가 말씀드립니다. 테스나 그리고 엔디포스 아모텍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리님 종목은 포트 편입은 아니고 추천이네요, 단순?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종목도 네. 워낙 좋지만 기존 종목을 제가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네네. 편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입은 하지 않지만 오늘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금일 추천드릴 건 제가 한국전자금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신용정보, 나이스그룹에 지금 포함된 계열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ATM이라던가 벤 관리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기존의 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14년도까지 어울릴 것 같고요. 작년 올해부터는 많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제할 때 포스 사업하는 걸 지금 자회사로 편입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무인 사업. 대표적으로 뭐 무인 자동화 기기라던가 뭐 이제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자동 음식이라던가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무인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 주차장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참신하죠.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군이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스 그룹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 ATM이 깔려있는 네트워크,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급성장하지 않나. 아마 이 시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또 폭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 단기는 아니지만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한 6,000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롱텀으로 7,500원 목표가이고 손절가는 5,000원 하회시 또 손절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장에 지금 4.3% 정도 상승하면서 6,090원 정도 돼요. 매수가가 6,000원 하셨는데 조금 위쪽에 있는데 기다렸다가 들어갈까요? 만약에 지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좀 장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 굳이 따라붙지 않으신다면은 내일쯤에 좀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롱텀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7,500원, 그럼 기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넉넉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역시 내년 7,500원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조정이 있지만, 지금 밸류로 봤을 때 7,500원까지도 좀 무난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신사업들 같은 경우가 매출이 나오게 되면 주가에 좀 크게 반영할 때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라도 편입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국내외 빅 이슈 그리고 증시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출연해서 상승하는 테마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